This guy. Oh my gosh! Shohei Ohtani! The greatest day in baseball history! 여기 전 세계 야구 역사상 대기록을 달성한 오타니 선수가 있습니다. 이를 본 누군가가 한국에는 오타니 같은 선수가 없지 않냐고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을 들은 한 사람의 답변에 질문했던 사람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주변의 외국인들도 모두들 입을 벌리고 충격에 빠지고 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사라 테일러라고 합니다. 지금은 뉴욕의 글로벌 크리에이티브라는 광고회사에서 기획 파트 담당자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광고를 사랑하게 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광고에 빠지게 된 건 어릴 적 가슴 아픈 경험 때문이랍니다. 10살 때였어요. 할머니와 함께 시골 마을에 살고 계시던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고요.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돌아가신 뒤였죠. 그 충격으로 엄마는 오랫동안 우울증에 시달리셨어요. 더 가슴 아픈 건 할머니의 사진이 단 한 장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 그마저도 구겨지고 바랜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우리 집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엄마와 저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대화를 나누지 않은 채 하루하루를 보냈죠. 그저 서로의 슬픔을 조용히 나누는 것만으로도 힘겨웠거든요. 엄마는 할머니의 흑백 사진을 보며 자주 우셨고 저는 그런 엄마를 위로할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TV를 보게 됐어요. 한 전자제품 회사의 감동적인 광고였어요. 할머니의 80번째 생일을 맞아 가족들이 모여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영상이었죠. 영상은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리는 모습으로 시작했어요. 카메라가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클로즈업하며 오랜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었죠. 할머니의 손으로 커피 잔을 건네는 순간 화면이 서서히 변하면서 할머니의 모습이 중년의 엄마로 바뀌었어요. 딸이 커피를 받아들며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그녀의 눈에 깊은 애정과 그리움이 스쳐 지나갔죠. 마치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을 느낀 듯한 표정이었어요. 영상은 딸이 퇴근 후 꽃다발을 들고 서둘러 집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끝이 났어요. 마지막 장면에서 딸이 현관문을 열자 엄마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하는 모습이 나왔죠. 겨우 15초 남짓한 광고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가 가슴을 울렸어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하지 않는 가족의 사랑, 그리고 소중한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깊이 와닿았습니다. 이 광고를 보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짧은 광고지만 그 순간 저와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광고 속의 딸처럼 엄마가 할머니가 되기 전에 정말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랜만에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말은 없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통했어요. 그날 이후로 TV 광고는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광고를 보며 잃어버렸던 가족의 사랑을 다시 느끼게 되었고 그것은 저와 엄마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광고의 힘을 깨달았습니다. 광고는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위로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결심했어요. 나도 이런 광고를 만들어 보고 싶다. 내가 받은 위로를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고 싶다고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저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대학에서 마케팅을 전공하고 졸업 후에는 작은 광고, 대행사에서 인턴십을 시작했죠. 밤낮 없이 일하며 경험을 쌓았고 마침내 꿈에 그리던 글로벌 크리에이티브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광고회사는 세계적으로도 업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꿈의 직장이에요. 세계 각국의 브랜드들과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그만큼 매일매일이 새로운 도전의 연속입니다.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광고를 만드는 게 보람되면서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회사 마케팅 부서의 부사장인 로버트 칼슨 씨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한국의 K뷰티 브랜드를 세계에 알리는 큰 프로젝트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K뷰티와 첨단 기술을 결합하는 일이라니 정말 흥미진진한 기회였거든요. 프로젝트 브리핑을 들으며 머릿속이 온통 아이디어로 가득 찼어요. K뷰티의 혁신적인 제품들과 한국의 뷰티 문화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특히 이 프로젝트를 위해 한국의 유명 화장품 브랜드 루미나와 협업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AI 기반 맞춤형 스킨케어 라인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고요. 이를 통해 K뷰티의 세계화는 물론 우리 회사의 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어요. 그렇게 한국으로 떠날 팀 구성도 결정됐어요. 저를 포함해 4명이 한 팀이 됐습니다. 켄지 타나카라는 미국계 일본인, 마이클 브라운, 그리고 올리비아 그레이스예요.
각자 다른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라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 기대했죠. 특히 올리비아는 K-뷰티 전문가였어요. 그녀는 최근 미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K-뷰티 트렌드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더라고요. 사라, 요즘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에서 한국 스킨케어 루틴 영상이 미쳤어. 특히 글로우 레시피라는 해시태그로 올라오는 영상들이 수백만 뷰를 기록하고 있어. 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올리비아의 말에 관심이 생겨 물어봤어요. 그렇게 인기 있는 이유가 뭐야? 그러자 그녀가 설명을 이어갔죠. 한국인들의 피부가 정말 좋거든. 그들의 피부 관리 비결을 궁금해하는 미국 사람들이 정말 많아. 가격은 저렴한데 화장품 성분은 천연 성분에 피부 자극도 적은 고품질 제품이야. 미국 사람들 환장하지 않을 수 없지. 특히 한국식 10단계 스킨케어가 대세야. 클렌징부터 시작해서 토너, 에센스, 세럼, 모이스처라이저까지 각 단계마다 특별한 제품을 사용해. 그레이스는 한국에 가서 직접 K-뷰티를 경험해보고 광고 전략으로 녹일 생각을 하니 흥분해서 주체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켄지와는 특별한 인연으로 가까워졌어요. 알고 보니 그가 제가 교환학생으로 1년간 다녔던 도쿄 와세다 대학교 졸업생이더라고요. 우연히 켄지와의 대화 중 그 사실을 알게 됐고 저는 제가 좋아했던 와세다 대학 앞 타키가와 라멘 가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 가게 이름을 언급하자 켄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는 그곳의 일품인 돈코츠 라멘에 대한 추억을 나누며 공통점을 발견했죠. 그 후로 켄지와 저는 자주 일본 음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켄지는 뉴욕에서 운영 중인 정통 일본 라멘집도 자주 추천해 주었어요. 특히 그 중에 코즈키 라멘을 추천해 줬는데 와세다 시절 먹던 라멘 맛과 비슷해서 깜짝 놀랐어요. 학창 시절 추억을 공유하며 맛있는 라멘을 먹은 그날 이후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저희 회사 글로벌 광고팀은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처음 도착한 인천공항은 놀라움을 넘어서 충격 그 자체였어요. 자동 출입국 시스템의 효율성과 신속함이 제가 경험해본 어떤 공항보다 뛰어났습니다. 뉴욕 JFK 공항의 긴 대기 줄과 복잡한 절차가 무색해질 정도였죠. 올리비아도 눈을 동그랗게 뜨며 감탄했지만 켄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무덤덤한 표정을 지었어요. 공항에서 호텔로 향하는 길에 보이는 서울의 모습에도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곳곳에 보이는 대형 LED 스크린들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특히 110인치 크기의 삼성 마이크로 LED 스크린에서 흘러나오는 생생한 광고 영상은 타임스퀘어의 전광판을 보는 듯했어요. 뉴욕의 그것보다 더 선명하고 화려해서 눈을 뗄 수가 없었죠.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하는 동안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로비에 설치된 LG 클로이 서브봇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우리를 응대하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AI 로봇은 무려 14개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했어요. 뉴욕의 최고급 호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죠.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객실 안은 더 최첨단 기술의 집합체였죠. 객실에 들어서자 삼성 스마트띵스 시스템에서 음성이 흘러나왔거든요. 하이 빅스비, 조명 켜줘라는 음성 명령만으로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다니 한국은 마치 미래를 구현한 것 같았어요. 실리콘밸리의 첨단 기술을 자랑하던 제 친구의 집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이런 놀라움을 안고 저녁 식사를 위해 호텔 안의 한 식당으로 향했어요. 전통 한국 요리들로 가득한 메뉴 중에서 칼국수라는 면 요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을 때 저는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어요. 그 쫄깃한 면발과 깊은 맛의 육수는 제가 뉴욕에서 먹어본 어떤 라멘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종업원의 영어 실력이었어요. 요리에 대해 물어보자 그는 마치 원어민처럼 유창한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칼국수의 맛과 종업원의 요리 솜씨, 그리고 영어 수준까지 글로벌 한국의 품격을 맛보고 미쳤다 라고 소리쳤을 정도예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렇게 열광하는 모습을 보며 켄지는 점점 더 심드렁한 표정을 지었어요. 결국 그가 입을 열었죠. 사라, 넌 아직 겉만 본 거야. 모든 나라가 다 장단점이 있어. 그걸 알게 될 거야. 일하러 왔으니 광고 전략 회의에 집중하자. 켄지의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그래도 이 모든 경험이 너무나 신선하고 놀라웠어요. 한국에 대한 제 첫인상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호텔 회의실에 모여 프로젝트 전략 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실의 초대형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와 홀로그램 프로젝터를 보며 저는 또 한 번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감탄을 속으로만 했죠. 켄지의 어제 저녁 말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회의가 진행되면서 우리는 K-뷰티 광고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팀을 나누기로 했어요. 각자의 강점을 살리고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였죠. 열띤 토론 끝에 우리는 2개 팀으로 나누어 광고주를 만나고
자료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리비아와 제가 한 팀이 되어 한국 광고주를 만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로 했습니다. 올리비아의 K-뷰티 전문 지식과 제 광고, 기획 경험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 기대했어요. 마이클과 켄지는 다른 팀이 되어 한국 뷰티 기술 연구소와 AI 개발 회사들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회의를 마치며 우리는 며칠 후에 다시 모여 각자의 조사 결과를 공유하기로 했어요. 제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앞으로의 며칠 후 어떤 새로운 발견들로 가득할지 기대되더라고요. 한국의 뷰티 산업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갈 생각에 흥분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켄지의 말을 떠올리며 객관적인 시각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다음 날 아침 올리비아와 저는 한국 화장품 회사 루미나의 CEO인 박준호 씨를 만나기 위해 서울 강남의 한 고층 빌딩으로 향했어요. 긴장된 마음을 진정시키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50층에 도착하자 눈앞에 펼쳐진 서울의 파노라마 뷰에 잠시 넋을 잃었습니다. 박준호 씨는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그의 유창한 영어 실력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받아 들어가자 최첨단 홀로그램 장비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준호 씨는 미소를 지으며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먼저 준호 씨는 루미나의 브랜드 철학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라고 해요. 이를 위해 그들은 최첨단 AI 기술을 활용한 독특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준호 씨가 장비를 조작하자 홀로그램이 나타났어요. 흑백 사진 속 인물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개발 중인 AI 역사 인물 복원 프로젝트라고요. 첫 번째로 등장한 인물은 안중근 의사였어요. 흑백 사진 속 굳은 표정의 안중근 의사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더니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죠. 이어서 유관순 열사의 모습도 나타났어요. 그들의 움직이는 모습, 특히 밝게 웃는 표정을 보니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 씨는 이 기술이 단순한 영상 편집이 아니라 AI가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 인물의 움직임과 표정을 재현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준호 씨는 이 프로젝트의 목적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이 기술을 활용해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을 현대의 소비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게 하고 동시에 그들의 정신과 가치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안중근 의사의 평화 사상을 담은 향수 라인이나 유관순 열사의 용기를 상징하는 립스틱 컬렉션 등을 기획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기술과 창의적인 마케팅 전략을 들으며 문득 우리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가 소중히 간직하고 계신 할머니의 흑백 사진이 떠올랐거든요. 용기를 내어 준호 씨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할머니의 사진도 이렇게 복원할 수 있을지 물어봤어요. 준호 씨는 흔쾌히 그럴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어머니가 늘 할머니를 그리워하셨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특히 할머니의 유일한 흑백 사진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돌아갈 때 정말 특별한 선물을 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광고회사에 취직한 이후 처음으로 어머니께 정말 의미 있는 선물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미팅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해서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었어요. AI 기술의 놀라움과 독립운동가들의 생생한 모습, 그리고 이를 활용한 창의적인 마케팅 전략까지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저는 팀원들과 만나 오늘 있었던 일을 공유했어요. AI 복원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복원된 독립운동가들의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이클과 올리비아는 흥분된 모습으로 이 기술의 가능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특히 안중근 의사의 복원 영상을 보고 나서 그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어요. 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안중근 의사를 가리키며 그가 테러리스트가 아니냐고 물었어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켄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그의 증조할아버지가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한국에서 관리로 일했다고 해요. 가족 내에서는 그 시절을 긍정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대요. 안중근 의사의 행동은 그들에게 테러 행위로 여겨졌다는 거죠.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마치 단단한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제가 알고 있던 세계관이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안중근 의사에 대한 상반된 시각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마치 소용돌이에 빠진 것 같았어요. 한편으로는 안중근 의사의 행동이 왜 영웅적인 것으로 여겨지는지 궁금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켄지와 그의 가족의 시각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하는 것만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켄지의 말과 박준호 씨의 설명,
그리고 복원된 안중근 의사의 모습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의 프로젝트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떨리는 손으로 준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들리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가 어제 켄지와 했던 말을 전하자 준호 씨의 깊은 한숨 소리가 전해졌어요. 잠시 침묵이 이어지더니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라 씨, 안중근 의사는 결코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단호함이 느껴졌어요. 그는 법정에서 자신이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15가지 이유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준호 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리는 걸 느꼈어요. 그가 설명하는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처단 이유 15가지는 죄목이 너무 명확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을사조약을 강제 체결한 죄, 한국의 외교권 박탈한 죄, 한국인의 권리를 박탈한 죄. 저는 각각의 이유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지고 숨이 막혔어요. 이런 사실들을 왜 몰랐을까 하는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특히 놀랐던 것은 이 15가지 이유가 단순히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안중근 의사가 단순한 애국자를 넘어 평화주의자였고 순국하는 마지막까지 동양의 평화를 위해 동양 평화론을 저술하다가 끝내 완성하지 못하고 순국하셨다고 말했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깨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쓰고 있던 색안경을 벗은 것처럼 세상이 갑자기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단순한 애국자를 넘어 평화주의자였다니. 그 깨달음이 제 가슴을 세차게 울렸어요. 그래서 그가 동양 평화를 파괴하는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다는 사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나 분노의 행동이 아닌 더 큰 평화를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었던 거예요. 이 생각이 저를 깊이 감동시켰고 동시에 역사를 바라보는 제 시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켄지의 테러리스트 발언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이어서 나오는 준호 씨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놀라게 됐어요. 그것은 안중근 의사가 당시 대한의군 참모 중장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다는 사실이었죠. 그렇지만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한 상태라 전쟁 포로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만약 이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안중근 의사는 틀림없이 군인 영웅으로 추앙받았을 거예요. 적국의 수장을 처단한 고위 장교라니 영화의 주인공으로도 부족하지 않을 텐데 말이에요. 군인으로서 적장을 처단한 영웅적 행동이 어떻게 테러리즘으로 왜곡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건 그 다음이었어요. 안 의사의 애국심과 군인 정신에 일본인들마저 감동을 받았었고 심지어 그의 유묵을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렸다는 말에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적국의 사람들이 그를 그토록 존경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울리는 것 같았어요. 전화를 끊기 전 준호 씨가 말했어요. 이런 역사를 왜곡하고 미화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은 한국 제품을 판매하는 일이 곧 역사를 알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켄지에게 이 모든 것을 설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켄지는 여전히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우리는 격렬한 토론을 벌였어요. 안중근 의사의 행동이 독립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켄지는 그것이 여전히 폭력적인 행위라고 반박했어요. 켄지와의 의견 충돌이 점점 더 깊어지고 우리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정된 본사와의 화상회의 시간이 다가오고 우리끼리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화상회의를 하게 되었죠. 긴장된 마음으로 회의실에 앉았었고 이내 화면이 켜지고 본사의 임원들이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본사는 제 의견과 준호 씨의 역사 테마 AI 복원 홍보 아이디어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본사 마케팅 책임자인 제니퍼가 말했죠.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광고를 넘어 문화적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접근법입니다. 최근 우리 회사의 글로벌 전략과도 완벽히 일치하네요. 또한 본사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한국 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아시아 국가로의 확장 가능성도 높게 평가했어요. 각 나라의 역사적 인물들을 AI로 복원하는 시리즈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겁니다. 이는 우리 회사의 아시아 전략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아시아 지역 담당 임원인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본사 임원들의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회의가 끝나고 본사는 최종적으로 계약 성사를 결정했어요. 더불어 이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 CEO인 준호 씨를 잘 대접하고 계약 축하 파티를 열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저는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실감이 났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우리 팀은 바로 준비에 착수했어요. 연회장 예약부터 메뉴 선정, 초대 명단 작성까지
모든 것이 분주하게 돌아갔죠. 특히 준호 씨를 위한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썼어요. 본사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바쁜 준비 끝에 그날 저녁 호텔 연회장에서 계약 축하 파티가 열렸어요. 화려하게 꾸며진 연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우리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준호 씨의 밝은 미소를 보니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죠. 파티가 한창 무르익어갈 무렵이었어요. 연회장은 웃음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준호 씨와 우리 팀원들, 그리고 한국 회사 직원들이 서로 어울려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켄지도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화에 참여하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연회장 한쪽에 있던 대형 TV에서 뉴스 속보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이의 시선이 TV로 쏠렸어요. 화면에는 야구 경기장이 보였고 한 선수가 홈런을 치고 플레이트를 뛰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타니 슈헤이,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초 50-50 달성. 자막이 화면을 가로질렀어요. 순식간에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아시아 선수가 이런 기록을 세우다니. 모두가 오타니의 성과를 축하하고 있었어요. 저도 덩달아 기뻐하고 있었죠. 그때 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호 씨, 한국에는 오타니 같은 선수가 없지 않나요? 켄지의 말에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뭔가 불편한 감정이 느껴졌죠. 마치 안중근 의사 논쟁에서 진 것과 이번 계약 성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것 같았어요. 준호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손흥민 선수라는 세계적인 선수가 있죠. 하지만 지금은 오타니 선수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요? 그의 성과는 정말 대단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켄지는 준호 씨의 대답에 의아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도 이렇게 쉽게 인정할 줄은 몰랐던 모양이에요. 그러더니 갑자기 말을 이었죠. 그렇게 쉽게 인정하시네요. 그럼 안중근이 테러리스트라는 것도 인정하실 수 있겠네요? 켄지 씨의 돌발적인 발언에 연회장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준호 씨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눈빛이 또렷해지면서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켄지 씨, 그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오타니 선수를 응원하는 것도 그의 뛰어난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오타니는 대부분의 일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면적인 성격과 다르게 겸손하죠. 미안할 때 미안하다 하고 감사할 때 감사하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요. 그때 켄지가 불쑥 말을 꺼냈어요. 모든 일본인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켄지 씨의 나라는 미안할 때 절대 사과하지 않죠. 오히려 감사할 때 뒤통수 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준호 씨의 말에 켄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준호 씨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결코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그는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아버지이자 동양평화를 추구하신 평화주의자였어요. 이런 그의 사상과 인품을 존경한 일본인도 있었습니다. 안 의사의 교도소 교도관이었던 치바 도시치는 그의 거사 대의명분과 동양평화 철학, 그리고 재판정에서도 꺾이지 않는 의연한 지조와 당당함, 인간적인 품위에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준호 씨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치바 도시치는 안 의사를 존경하고 흠모하고 숭배하여 고향으로 돌아가서 4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20년간 그의 유목을 가보로 삼고 하루도 빠짐없이 절을 하며 기렸습니다. 죽기 직전에도 그의 위패를 모시라는 유언을 남기고 자식 때까지 그를 숭배했습니다. 그는 안중근의 인품과 애국심에 감화되었습니다. 테러리스트를 존중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중근 의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동양평화론을 지필하다가 미처 완성하지 못하고 순국하신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이자 위대한 철학가이자 외교관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진중하게 마지막으로 말을 이었어요. 많은 일본인들이 오타니 선수를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평화사상도 함께요. 우리는 그의 희생을 기억하고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안 의사를 비롯한 독립운동가를 우리 회사 제품에 새기고 전 세계에 알리려는 이유입니다. 연회장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켄지는 말문이 막히다 못해 얼굴에선 혈색이 빠져나가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입을 약간 벌린 채로 말을 잃은 그의 모습은 마치 얼음 조각상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준호 씨의 말에 깊이 공감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마음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의 열정과 지식 그리고 역사에 대한 존중심이 저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거든요.
그렇게 의미 깊은 대화로 축하 연회가 마무리되면서 제 마음속에는 뭔가가 크게 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이 모든 경험이 제게 얼마나 특별한 것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비즈니스 출장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진정성을 배우면서 제 시야가 얼마나 넓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 모든 경험의 정점에서 준호 씨에게 할머니의 AI 복원 사진을 받았을 때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서 피어난 미소가 너무나 생생해서 마치 할머니가 제 앞에 계신 것만 같았거든요. 미국으로 돌아가 엄마에게 이 사진을 보여드릴 생각을 하니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엄마의 표정을 상상하니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감동을 추스르며 준호 씨에게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의 따뜻한 미소를 보며 문득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뷰티 회사 CEO로서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도 어떻게 이토록 깊이 있는 역사 지식을 갖게 되었는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준호 씨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해 주었어요. 사실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준호 씨는 이어서 말했죠. 한국의 제품을 알림과 동시에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알리는데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이런 역사의식이 투철한 한국 사람이 있어 한국이 더 발전할 수 있고 세계 속에서 영향력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 괜스레 제가 다 뿌듯해졌어요. 그 순간 이번 프로젝트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단순히 제품을 팔기 위한 광고가 아니라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는 사실에 새삼 감동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나라의 AI 기술로 독립운동가 사진을 복원했다니 정말 제가 다 뿌듯하네요.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게 들리셨나요?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저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